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정말 힘드셨죠? 하루 종일 코스닥과 코스피 전부 다 과대 낙폭을 보이면서 정말 추석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말씀드리면 오늘의 총평은 추석 전날이 아마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아마 하루 정도 더 관심을 가지고 관망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업황이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린 뉴딜은 오늘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요 지수 및 수급 현황 보여드릴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매수에 동참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좀 많은 매도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역시 또 받치는 반면에 또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양 시장 다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때문인지 계속 시장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급락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마감 이렇게 뉴스가 났는데요. 코스피는 2.59% 내렸고 코스닥은 4.33% 정말 한 3% 정도 빠졌을 때만 해도 시장의 공포가 엄청 났는데 이제 4%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다 같이 지켜만 보지 않았나. 오늘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자동 존버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절로 가치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뭐 한 가지 희망을 본다면은 예전에 이게 3월 뉴스거든요. 이때는 정말 이렇게 표정들이 다 심각했는데 아직 저희는 전화까지는 안 걸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직 그냥 마스크만 끼고 지켜보는 모습이잖아요. 많이 오른 폭을 반납하는 느낌인데 아직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 뭐 걸릴 뻔했지만 전화까지는 안 걸었다는 걸로 두고 추석 이후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시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문 대통령님이 스가 총리와 코로나 대응 협력 같이 전화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모습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부동산 뉴스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보시면은 이게 강남 쪽이 아닙니다. 마포와 동작 그리고 종로 보시면은 정말 다 최근 실거래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지금 비강남권에서도 부동산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면서 청년 투자자들이 아예 뭐 아파트를 사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수업 못하면은 등록금을 환급해준다.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아마 다시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이 재택근무 관련 알서포트 같은 기업은 앞으로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는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시아나 A380 관광상품 출시.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요. 해외여행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행 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이 20분 만에 완판됐다고 하는데 내달 24, 25일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강릉에서 제주까지 상공을 돌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강릉, 제주까지 상공 돌고 돌아가서 해외여행 가는 느낌만 느끼는 거죠. 근데 벌써 이렇게 지금 금액도 뭐 저렴한 편은 아닌데 전부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고 나중에 여행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을 때는 정말 많은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아마 다 시장의 자금이 다 여행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오늘 2.59% 내렸고요. 또 코스닥은 4.3% 이렇게 내렸는데 어느 정도 이게 떨어졌는지 감이 안 오시죠? 계속 보니까 이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뭐 북한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것저것 시끄러운 뉴스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에다가 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전부터는 저희가 관망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오늘 체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시가총액 상위 현황 보시면은 뭐 제넥시는 10% 정도까지 빠졌고 스튜디오들은 3.69%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의 4에서 5% 정도까지 다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의 공포심이 엄청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근에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북한 관련이라든지 대지열병 관련주, 뭐 미중 무역에 대한 이슈는 항상 세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북한 관련된 뉴스가 또 있었죠. 그래서 시장의 악재 속에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넘어가게 됐는데 이게 피격이 돼가지고 거꾸로 또 불태워진 것으로 밝혀져서 뭐 군이 사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대응을 했냐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뭐 군은 지켜만 봤냐 이런 쪽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고 북한의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뭐 종전선언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방산주가 관심을 보이면서 빅텍이 또 마지막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원시 매년 방산 매출 10조 원 경제 활력 이끈다. 이 방산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이슈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오늘 현대 로템에 대해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현대 로템은 이제 방산업체 어떻게 대표주인데 뭐 K2 전차 수주전 전시의 수출형 모델 선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현대차의 수소 경제의 큰 그림으로서 또 현대 로템이 거기에 또 일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 전기, 철도 차량, 수소 트램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겸 이렇게 수소 관련 기업으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하고 온라인 거래소에서 이 아카데미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증권 파생 상품이랑 또 용어 상품까지 쉽고 재미있게 주린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원스톱 교육. 이 교육 시장이 오픈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2030 세대 주식 투자 열풍이 너무 거세니까 이 금융 투자가 원래 오프라인이었는데 비대면으로 바꿔가지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열겠다. 뭐 신나는 경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의증권 투자 게임부터 다양한 주식 게임들을 또 재밌게 유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시장 처음 뭐 초보로 접근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시면은 이 온라인 거래소 통해서 한번 교육 한번 받아보시고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거래 융자가 사거래일째 감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마 지수가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뭐 이슈에서 봤을 때는 동양물산 기사를 봤어요. 자율주행 기업 H&T를 인수한다는 내용인데요. 동양물산 주식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는 내용이었네요. 결론은 보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양물산이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을 원래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북미 시장의 소비 트렌드 변화도 되고 있고 여기에 자율주행 기업 H&T를 인수까지 하면서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양물산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벌써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업종 비교했을 때도 뭐 PBR 이런 거 아직 반영 안 됐다고 쳤을 때 이 시가총액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두 개만 더해도 220억이고 최소한 시가총액 2,200억이니까 동양물산이 지금 뭐 한 2, 30% 최소한 더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실적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관심 있는 제가 주요 공시가 있었는데요. 되게 고수들이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린플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대면 양압식 선별 진료소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린플러스는 국내 스마트팜 관련해서 70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뭐 건강기능식품에서 노바렉스가 최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또 스마트팜 기업에서는 독보적입니다. 거의 독점과 다름이 없는데 국내 첨단 온실 분야에서 그 기술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시공을 하고 이게 중국,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기술을 지금 몰래 계속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린 플러스가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으로 이미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린 플러스는 스마트팜이 이제 앞으로 뭐 자연재해도 많고 이렇게 개선해야 될 농가 쪽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 관련처럼 선별 진료소로 또 엮여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변동이 있나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굉장히 이 스마트팜 운영하는 자체 기술만으로도 차별성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린 뉴딜의 스마트팜 관련 종목이 오른다? 그럼 딱 그린 플러스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리고 스마트팜 설계 및 시공 절차 보시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또 그린 플러스 스마트팜의 주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뭐 양천창 개폐 장치 시스템 같이 뭐 한기율을 높이고 시장 경적을 생각해서 이제 뭐 누수 걱정이 없는 결국 이제 농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우수한 스마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요. 영업이익 그 재무제표 보시다시피 꾸준히 성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시가 있었습니다. 또 LNK 바이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기업이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 변화가 심한데 저는 이쪽 시장 산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척추 임플란트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예전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 계속 이 유비케어, 헬스 관련 건강 관련 내용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LNK 바이오메드는 척추 시장 쪽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도전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특허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및 관련 기기 이 시장이 계속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미국에 이미 많은 유통사랑 체결을 하면서 대리점을 통해서 매출을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바이오 기술에서도 계속 FDA 승인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이 회사를 한번 관심을 가져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NK 바이오는 한 3개월 정도 잡고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 보유하면 나중에 한 15,000원 정도는 최소 돼 있지 않나 이런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투머치팍이 소개하는 가치주 디바이스 ENG와 또 나왔네요. DENT와 한세 실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덴탈 치과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바이스 ENG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1,700억대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아마 300억에서 최소 400억을 지금 넘어가는 걸로 이미 예상 이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정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바로 FMM이라고 하는 건데 이 FOUP 세정 장비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2020년 중국 OLED 패널 업체들의 신규 라인 투자로 세정 등 매출이 크게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제품 또한 다각화하고 있고 고객사가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PER 그 5배에서 7배 수준 굉장히 저평가 상태를 받고 있고요.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 주로 기반으로 매출을 쌓고 있고 거기에 반도체 제조 공정까지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EUV 포토마스크 세정 장비 개발 관련해서 이 중국 쪽으로 시장이 넓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인정을 받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중에 가장 가치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DNT입니다.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의 최강자죠.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및 2차 전지 노칭 장비 전문 업체로서 국내 장비 업체 중에 유일하게 2차 전지향 양극재 레이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화될 거고 또 LG화학이죠. LG화학 대상으로 해서 2021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장비 업체 중에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되게 강점이 있고요. 2021년에는 전 사업부가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장비 및 뭐 음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은 좀 흑자였고 재무제표가 좀 안 좋았지만 향후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은 코로나로 2분기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 바로 마스크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산업이 어려운 이 방법을 타개해낼 방법이 뭐냐 이 부분으로 마스크 사업을 펼쳤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자전거 자회사를 사가지고 코로나로 사람들이 나가기보다는 동네 근처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이렇게 지금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달 전부터 다시 패션 산업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최근 지수가 안 좋으면서 좀 많이 밀리고 있긴 한데 앞으로 가치주의 측면에서 방호복 수주도 기대되고 또 대형 마트에서 계속 핵심 밴드로 격상하고 있는 한세 실업이
의류 신발종 OEM 쪽, OEM을 해외에 두고 관련업을 하는 영업무역 같은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지수가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덴티스트리 쪽인데요.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치과 덴탈, 글로벌 덴탈 시장에 대한 좋은 전망이 나왔어요. 아마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생소한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디오랑 제노레인데요. 디오는 중국과 미국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또 해외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3분기 또 영업이익 75억 원 전망하고 있고 미국도 100% 회복은 아니지만 나머지 매출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디오의 성장성이 좋다. 판매가 좀 더딘 점은 아쉬워도 영업 환경 속에서 폭발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좋은 측면으로 나왔네요. 181억이 거의 뭐 217억, 382억. 특히 내년에도 좋아지는 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워낙 탄탄해서 준비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유통망과 영업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시장 트렌드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이런 메디컬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6월에 이루어진 중국형 덴탈 장비 공급 계약권을 기반으로 매출액이 거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프리미엄 치과용 CT, 뭐 미국 FDA 승인까지 경쟁력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증명한 장비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 167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덴탈 시장에 관련된 기업은 매수로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디바이스 ENG와 DENT, 뭐 한세실업 등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시면 기관이 정말 매수를 많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하반기 쪽은 아마 반도체 사업 쪽이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상 느낌이 온다 종목입니다. 오늘은 신풍재질을 가져와 봤는데요. 거래량이 3일간 연속 최고로 늘고 있고 또 오늘 상한가를 찍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 한 번 더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신풍재지 한번 보시면은 백판지 관련 기업인데요. 포장 박스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계속 음식 배달을 시켜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재지 관련 업종이 이번에 다시 매출이 되게 큰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신풍재지는 왜 올랐냐 하면은 9월 10일에 보시면 한창재지한테 기계 설비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각 이슈로 묶인 거죠. 백판지 시장이 지금 요동칠 예정인데 바로 한솔재지가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이 시장에서 한창재지가 신풍재지의 기계를 사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합하면 19%가 되니까 이 시장에 또 다른 또 경쟁이 또 벌어진다 이런 느낌에서 신풍재지의 이슈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를 다 알고 기관과 투신, 사모펀드, 뭐 보험까지 어제부터 다 매수세가 엄청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또 담아가는 모습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풍재지는 더 올라가질까 하는 측면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상 느낌이 온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는데요. 아침에 한 15%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이때 매도를 하셨으면 단기 수익을 드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다시 마지막에 7%로 빠졌지만 오히려 기관은 다시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오늘 다시 돌파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아마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이슈가 받을 때마다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존에도 보시면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모습 이후로 다시 또 상승을 보여준 만큼 또 횡보 이후에 또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토마츠 파기 오늘의 뉴스 전달해 드렸고요. 힘들고 어려운 주식 시장이지만 저희가 한번 잘 연구해가지고 추석 전에 좋은 종목 하나 잡아서 안정적으로 하반기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가치주를 꾸준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